우리가 지구과학이야 이제. 학교에서 아마 지구과학 들어간 학교도 있을걸? 그치? 오늘은 지구과학하고 생물의 다양성에서 생명과학, 지구과학 짬뽕되어 있는 단원하고 그리고 이제 중화반응 단원, 화학단원 이런 부분이 지금 중간고사 메인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지구과학 파트를 부분을 할 거야. 지지시대 메인이야. 근데 너네 지구과학 공부를 해봤지만 알지만 암기할 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원래 주간 테스트 없는 거 알지? 중간고사 시작하면 왜 주간 테스트 없잖아. 나는 뭐 붙거든? 암기 테스트 붙거든. 아니 나도 믿고 싶어 니들을.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지들이 암기를 하겠지라고 믿고 싶어 나도. 발등을 너무 지켜갖고 내가 막 시험 전날 있잖아 막 사면충이 고생돼요 막 이러고 내가 그래서 다음 주에 암기 테스트 볼 거야.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보자. 지지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 탄생부터 역사시대 이전이야. 아 좋아. 그러면 역사시대는 뭐야?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역사시대야. 그러니까는 46억 년 전부터 그 지구가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 어떤 학교는 현재까지 보는 학교도 있어.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교과서가 다르면 또 그때 얘기해줄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46억 년 전부터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지지시대라고 해. 근데 우리가 유명한 지지시대 알고 있지? 뭐? 중생대 왜 유명해? 왜 중생대 유명해? 공룡이 살았던 시기라서 왜? 공룡시대에서 중생대가 제일 유명하잖아. 그런데 전체 46억 년 중에 앞에 40억 년이 선캄브리아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지시대고 고생대가 그 중간에 한 3억 정도 해당하고 중생대가 한 1억 5천 정도 해당하고 그 다음 한 6천 년도가 6천 년 가량에 해당하는 것이 신생대야. 그렇다면 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나누지 않았을까? 만약에 기준이 없이 똑같은 기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애는 40억 년의 기간을 모두 다 선캄브리아대를 하자. 그 다음에 한 5억 기간을 고생대를 하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뭘까? 부터 할 거야. 그래서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지지시대를 나눌 때 사실 지지시대는 아까는 말했어. 지지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지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렇지, 역사시대까지. 근데 지지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말하냐면 사실 은생누대와 오케이 그래 네가 마스크 벗을 때가 됐어. 여기가 너의 자리야. 은생누대와 현생누대가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문해력이라 말하는 여기서 많이 보네요? 한자를 잘 알아야 돼. 한자를. 아까 한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은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명체가 숨어있다는 의미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어서 지구에. 그럼 현생은 생명체가 보인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은생누대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다 보면 되고 현생누대부터 그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 은생누대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했던 선캄브리아대 그리고 여기가 고, 중, 신에 해당해. 됐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부터 한번 가볼 거야. 구분 기준인데 지지시대를 왜 이렇게 구분 기준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누가 뭐라 하던데? 동가 뭐라고?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생대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생대라 불렀을까? 나누는 기준이 뭐였을까? 화석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예요. 생물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다 이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중생대가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유명한 아이니까 야 중생대는 왜 중생대라 부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룡이 살았던 데가 중생대잖아. 그치? 예. 그래서 우리 집 앞산에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앞산을 갔는데 공룡 화석이 있는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면 걔는 중생대 화석이야. 근데 너네 생물계 큰 변화라는 말함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룡들을 확인해 볼 수 없잖아. 사는 거 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의 연구를 통해서 생물계의 큰 변화를 확인하는 거야. 이해갔지? 그렇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화석은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질까? 첫 번째. 땅에 묻혀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묻혔으면 안 되고 빨리 매몰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시체가 죽었어. 근데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썩었어. 그럼 이거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의미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얘가 썩기 전에 형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 매몰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빨리 매몰이야. 두 번째 조건은 뭘까? 두 번째 조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렁이하고 조개 중에서 누가 화석이 되기 좋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어떤 애가 지렁이는 징그러워요. 아, 진짜. 지렁이는 아니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설명했어. 아니 만약에 니들이 화석을 만든다 생각해봐. 그러면 왜 그 모양틀처럼 만들잖아. 일단은 조개를 꽉 눌러. 그럼 얘가 모양이 남아있지. 거기다 석고를 부어. 그럼 이 조개의 모양대로 석고가 굳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조개의 화석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지렁이는 징그러워서 안 된다. 나 진짜 무슨 차이야? 지렁이는 화석이 되기 어렵고 조개는 화석이 되기 쉬워. 어떤 차이냐고. 그렇지.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조건이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된대. 세 번째 조건. 좋아.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오, 그렇지. 오, 진짜 개체수. 한 마리 있을 때보다 100마리가 있을 때 확률이 더 높겠지. 개체수가 많아야 돼.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화석이 만들어졌다 쳐봐. 근데 얘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진에 의해서 부셔졌어. 그럼 이 화석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화석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화석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좋아. 그래서 이따 배우겠지만 성칸브리아대 화석은 없어. 선생님, 지지시대에 대부분이 성칸브리아대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인데 왜 화석이 없어요? 아, 그때의 생물들은 단단한 부위가 없었어. 그때의 생물들은 개체수가 없었다니까? 그 확률상도 떨어졌다고. 그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화석이 부서졌을 수도 있어. 지각 변동을 받았을 확률이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이거야. 그렇다면 화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뭘까? 알 수 있는 사실. 화석의 종류라고도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칠판이 더러워. 나 칠판 더러운 게 싫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거야. 화석의 종류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어. 근데 내가 외울 때 표준, 시대, 짧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뭐냐면 표준 화석이라는 화석은 이 표준 화석이라는 이 화석은 뭐를 알 수 있는 화석이냐면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이야.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짧은 시간만 살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까 앞산에서 무슨 화석 발견했어? 공룡 화석 발견했잖아. 그러면 그 앞산에서 이 지층이 언제 묻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중생대라고 말할 수 있어. 왜? 공룡은 중생대 때만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만 살았기 때문에 걔가 시대를 표방해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앞산에서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번엔 조개 화석을 발견한 거야. 조개 화석을 발견했다고 얘가 고생대 만들어졌다 또는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왜 못 만들까?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 조개는 말이야 옛날 꽃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 그래서 옛날 꽃날에 만들어졌는지 지금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걔는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 살았던 시기가 너무 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표준 화석이라는 건 시대를 알려준 화석으로서 짧은 기간만 살아야 된다. 이해가냐? 그래서 그 화석의 대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아니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공룡 화석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있지. 근데 아메리카에도 공룡이 있고 아시아 대륙에도 있고 유럽 대륙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다 공룡 화석이 있다고. 어디에나 지구 전체적으로 다 공룡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시대가 짧은 대신
이 표준 화석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첫 번째 될 게 고생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중생대,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신생대. 지금 나 누구 말하느니? 네 개의 지지시대 구준 중에 누구를 얘기하지 않았어? 제일 앞에 있는 성칸불에도 얘기 안 했지. 그건 화석이 없어. 대표 화석이. 고생대 화석이 좀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제일 문제 잘 나오기는 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 뭘 알려줄지 모르니까 난 좀 넓게 얘기할게. 고3 필각 완방을 쓰면 안 되고 아니 각자 방추춘 뭐 그렇게 글씨 이따 읽을게. 알았어 읽을게. 이것들이 나 글씨 못 쓴다고 뭐라 쓴 거야? 뭐 이러면서 읽을게. 삼역충 얘는 필석, 얘는 갑주어, 얘는 완종유, 그리고 얘가 방추충인데 외울 때 고삼필갑 완방 이렇게 하면 좋겠어. 고삼필갑 완방, 고삼필갑 완방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화석은 누구냐면 삼역충하고 갑주어야. 나머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삼역충과 갑주어는 대표적인 화석이야.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학교마다 어떤 데는 방추충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필석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안 빠지고 꼭 가르쳐주는 화석이야. 완종유. 조개하고 좀 비슷해. 조개의 조상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중생대 니들 알잖아. 누구 있어? 그렇지,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약간 소라처럼 뭐라냐 고동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알아? 화석 유명한데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그게 암모나이트 화석이야. 그리고 시조세라는 화석이 유명해. 이게 중생대 때 화석.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매머드 그리고 화폐석. 이게 대표적인 화석이야. 있잖아 우리 이 중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은 고생대 때만 살았던 거야. 이런 화석들은 중생대 때만 살았고 얘네들은 신생대 때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있다 없다? 없어. 이 생존기간이 딱 이만큼만 짧았어야 돼. 이해가지? 그 중에서 얘네들 좀 조심해야 돼. 얘하고 얘만 육상생물이야. 얘하고 얘만 육지에 살았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살았다고? 바닷속에 살았어. 아니 작년에 학교에서 이제 얘가 이제 실습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가지고도 화석을 말하지만 생명체가 살다가 만들어낸 분비물이나 알이나 똥이나 뭐 이런 것도 흔적들 이런 거 다 화석이거든.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야. 이해가지? 그러면 공룡 발자국이 그림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 써졌냐면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다. O야 X야? 다시 공룡 발자국이 있었어. 그럼 얘는 중생대 때 만든 화석이다. O야 X야? O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중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화석의 흔적이다. O야 X야? 중생대만 보고 동그라미 쳐서 둘 다 확인해야 돼. 육진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도 확인해줘야 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 지층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게 돼. 이런 식이면 칠판은 10번 지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화석이 있냐면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이 있고 세 번째 시상 환경 좁다야. 시상 화석이라는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그러니까 시상 화석이라 이름 짓고 있는 아이들은 환경을 알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좁은 공간만 사는 거야. 아무 데나 살지 않아.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아. 대신 얘는 시대는 길어야 돼.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집 앞산에서 조개 화석을 발견을 했어. 근데 아주 높은 산이야. 근데 조개 화석이 있었어. 지금은 산이더라도 조개 화석이 발견됐다는 걸 통해서 걔는 옛날에는 뭐였냐면 갯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뭔지 알지? 왜냐면 조개는 옛날 꽃나무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살아? 갯벌에 살아.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개 화석을 발견하면 아, 얘 환경이 어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화석인 거야. 그런 화석을 시성화석이라 부르고 시성화석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조개 화석. 아까 말했지 조개는 어떤지요? 갯벌이나 얕은 바다. 그 다음에 산호 알지? 산호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동해안 가면 산호 있나?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산호 저 보고 오지 않냐? 맞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 옛날 꽃날이 여기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고사리 화석이 있어. 이 고사리가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는 시상화석으로 갈게. 고사리 화석은 어떤 지역에서만 사냐면 온난 다습, 따뜻하고 물이 비가 많이 오는 육지에서만 발견돼. 온난 다습한 육지야. 됐어? 이 세 개의 화석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야. 이 화석은 뭘 알 수 있는 화석이라고?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이야. 그러면 내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에 대한 나림아 이거 보이냐?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로 가면 안 돼? 아 조금 더. 됐어. 되지 여기까지. 네. 여기가 그렇다고 이렇게 웃기게 그려졌을 줄 몰랐지.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대가 나와 있거나 시간이 나와 있어. 여기는 공간이나 면적이라고 나왔어. 네, 첫 번째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얘는 무슨 화석이야? 얘. 면적은 넓은데 시간은 어때 보여? 짧아 보이지? 이거 누굴까? 시간이 짧은 무슨 화석? 표준 화석. 그래서 뭐라고 문제 나오냐면 A에 해당하는 화석은 뭐야? A에 대한 화석에 대한 설명 종류 골라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B는 시간은 아주 길게 사는 아이지만 면적이 좁잖아. 그 말은 뭐야? 얘는 시상화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상화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면적이 좁으니까 그 시대의 그 아이가 살았던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이야. 이해가지?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요렇게. 이것도 근데 의미 알겠지? 면적은 지금 어떻다? 면적에 해당하는 Y축은 어떻다? 길다. 근데 시간에 해당하는 X축은 어떻다? 짧다. 그러게 얘는 무슨 화석? 표준 화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그려야겠다. 요렇게. 그지? 시간은 긴데 면적이 좁은. 이건 무슨 화석? 이거는 시성 화석이라 쓸 수 있겠다. 그지? 아까 동그라미로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됐어? 이런 내가 칠판을 4번, 5번 지워야 돼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해볼게. 그러면 있잖아.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표준 화석을 갖고 시대를 알 수 있어. 네, 뭔지 알겠지? 그리고 시성 화석을 통해 뭘 알 수 있었어? 환경을 알 수 있었지. 또 하나 화석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어. 아니 옛날에 말은 있잖아. 등치가 작았단가? 근데 지금 말은 어때?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커졌지. 옛날에 말은 있잖아. 야 지금 말이 발가락이 있냐? 그럼 말에 있는 게 뭐냐? 따그닥따그닥이 뭐냐? 말 발굽이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발가락이 있었대. 그 왜 일반적인 동물처럼 발가락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진화하면서 말 발굽으로 바꿨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말은 등치가 작았고 발가락이 있었대. 근데 발가락이 4개였다 3개였다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등치는 작았다가 커지고 어금니가 처음에 작고 주름이 없다가 위로 진화하면서 어금니가 커지고 주름이 많아진 거야. 이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얘네가 뭐 먹는지 보면 돼. 초식동물이지. 그러니까 이게 초식동물들은 소화력이 약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대세금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씹으려면 어금니가 발달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 키가 작았다가 말이 키가 커졌대. 말이 발가락이 있다 발가락이 없어졌대. 말이 어금니가 작았다가 어금니가 커졌대. 이렇게 진화한 거 어떻게 알아? 화석을 통해 아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진화 과정을 한번 써볼게. 동물의 진화 과정은 이래. 아, 동물 중에 특별히 척추 동물들만 얘기하는 건데 척추 동물들은 어류가 진화하면 뭐라 그래? 어류가 진화하면 양서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거야? 양서류. 가 진화하면 그렇지 파충류. 아, 얘기해줘. 파충류가 진화하면 조류가 진화하면 포유류. 좋아.
여기서 모르네 이게. 딱 여기서 모르네 딱 이게. 다 알아? 그렇지 양서류 물어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앞시간 애가 저 옆에 있는 애한테 근데 양서류가 뭐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나도 몰라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안 들렸거든? 근데 지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어. 그랬더니 내가 예상했잖아. 야 네가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그렇대. 아유 양서류가 개구리야. 그러니까 양서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류는 물속에서만 살았지. 폐가 심장이 1심방 2심실이었어. 아가미 보편. 그런데 양서류부터 심장이 조금 더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 1심방 2심실 정도 되거든? 몰라도 돼. 그런데 이 아이는 물속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아이. 그지? 드디어부터 얘는 건조한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아이. 그지? 얘네들부터 심지어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이로 진화한 거야. 이해가? 아니 너네 이 중에 누가 새끼를 제일 많이 낳아? 포유류가 새끼를 제일 많이 낳는다고? 포유류는 한 마리씩밖에 안 낳아. 뭔지 알지? 그지? 어류 생각해봐. 좋아. 여기서 어류는 알을 몇 개 낳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를 생각해봐. 왜? 니모를 찾아서 거기에 막 알 엄청 많다가 그 알이 다 쓸리고 그래서 알 하나 남은 게 니모.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니모를 엄청 과잉보호하잖아. 한 개 남아가지고. 맞아 안 맞아. 걔네들 알 되게 많이 낳잖아. 그 아이들이 알을 많이 낳는 이유는 뭘까?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봐봐 가면서 심장도 더 발달하지. 가면서 외부 체온에 의해서 죽을 일이 없어. 나중에는 우리가 체온이 외부가 변해도 내가 내 체온을 정리해버리잖아. 일정하게 정리해놔가지고 더우면 땀을 흘리거나 추우면은 뭐 오들오들 떨면서 열을 내거나 이러면서 자기 체온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척추동물은 진화를 했어. 진화라는 말은 좀 더 이게 발전되어지는 과정이 가져가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왜 우린 여전히 진화론이라 부르지 진화 법칙이라 부르지 않을까?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뭐뭐 좋냐면 어류가 양서류로 변했다라는 진화를 믿으려면 어류가 양서류로 가는 중간 과정의 생물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류가 양서류로 됐다는 거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화석이 하나 발견돼. 그게 바로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과정이 보여주는 화석이 하나 와 있어. 그 이름하여 시조새야. 야, 새는 새야. 그러니까 뭐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 조류의 특징을 갖고 있지. 새니까. 예, 이해가?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이거야. 어떤 새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부리를 갖고 있어. 새도 부리가 있잖아. 날개가 있어. 새도 날개가 있잖아. 깃털이 있어. 새도 깃털이 있잖아. 그래서 새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이한 특징이 있냐면 좋아. 새가 이빨이 있어 없어? 새 부리 안에 이빨이 있냐고 없냐고. 안 봐서 몰라요? 왜? 입을 내가 이렇게 벌려서 안 봐서 몰라요? 새는 있잖아 이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렁이를 만약에 닭이 먹잖아. 조류잖아. 걔는 이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꿀꺽 삼켜. 난 이 시점에서 지렁이가 좀 안타깝다. 지렁이는 차라리 죽은 채로 들어가는 게 낫지. 살아있는 책으로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지렁이가 더 불쌍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목 안에 너네 닭똥집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그 닭똥집이 진짜 똥이야? 그거 모래집이라고 부르는 그 닭똥집을 왜 닭똥집이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이렇게 갈라봤더니만 노란색의 모래알같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 똥인 줄 알았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갈라서 보니까 이 안에 모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얘아들이 이빨이 없으니까 그냥 삼키잖아. 그럼 이걸 짓눌러줘. 이렇게 저자과 활동을 해주는 거야. 씹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목을 때 있는 닭똥집은 실제로 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빨 대신인 거야. 약간 이렇게 뭐야 맷돌질처럼 해가지고 이걸 으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닭똥집이 맛있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닭똥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래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시조새는 부리에 이빨이 있어. 누구의 특징이냐면 공룡의 익룡의 특징이야. 익룡이 뭐야? 기다려봐. 프테라노돈. 아 왜 이래 프테라노돈 몰라?
우리 아들이 공룡기가 있었어. 따라해봐.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아니 이름이 왜 파키케 파라사울루푸스. 뭐 파라사울 또 뭐? 트리케라토스. 공룡 이름 겁나. 그 중에서 프테라노돈에 해당하는 익룡들이 부리 안에 이빨이 있었어. 이빨이 있는 아이들은 파충류의 특징이야. 이해가지? 근데 시조새는 화석을 봤더니 부리 안에 이빨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조류는 아니네. 이빨이 있었으니까. 그럼 파충류야? 부리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생물이라 말해주는 거야. 또 하나의 특징이 새 있잖아. 조류가 꼬리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꼬리뼈가 있다 없다. 니들이 본 건 깃털. 공작새가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거 있지? 그거 꼬리 아님. 깃털. 아, 얘들아 깃털하고 꼬리뼈는 달라. 이게 왜 내가 좋아. 닭을 생닭을 잡았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 엉덩이 부분을 해당하는 거 봐봐. 그 너네 그 튀기 그 뭐야 치킨을 먹었을 때 꼬리가 있었어? 목뼈는 먹었지만 꼬리뼈는 안 먹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꼬리뼈가 없어. 뼈가 없다고. 근데 얘는 꼬리뼈가 발견돼. 그럼 이 시조새는 파충류야 조류야? 파충류의 특징이 꼬리뼈가 있다. 이해 갔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얘가 발톱이 있어. 새가 발톱이 있어 없어? 다리 발톱이 있지. 근데 얘는 날개 발톱이 있었어. 이 시조새는. 그럼 얘도 누구의 특징 같아? 익룡의 특징 같지? 그래 맞아. 그래서 파충류와 조류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시조새가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과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화석이라고 말해. 이해가지? 이 진화 과정을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어. 아까 말 화석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식물은 어떻게 식물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양치식물이 진화하여 겉시식물이 진화하여 속시식물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살았던 식물들은 이 세 개 중에 누굴까? 양치가 먼저 살았어. 양치가 먼저 살았던 거야. 고생대 때 양치가 살았어. 중생대 때 겉씨가 살았어. 그러면 신생대 때 뭐가 살았을까? 속씨. 그럼 속씨와 겉씨 차이부터 한번 가자. 속씨가 뭐야? 씨가 속에 있단 얘기야.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아이들 생각해봐. 뭐? 복숭아. 내가 복숭아 제일 좋아한다. 복숭아. 그래 복숭아도 열매 안에 씨앗 있잖아. 속씨. 또 수박, 감, 사과 이런 아이들이 속시식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겉시식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나무 열매 본 적 있어 없어? 소나무 열매. 솔방울이야. 솔방울에 여기 씨앗을 이렇게 딱 떼잖아. 날개 밑에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이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애들을 겉시식물이라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말로 씨방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데 그건 너무 니들한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겉시식물은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속시식물은 씨가 열매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뭐? 날개는 겉시식물. 속시. 그래 걔 물어볼 줄 알았어. 꼭 있잖아. 1년에 한 명씩 물어봐. 1년에 그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딸기가 속시예요 겉시예요 물어보면 딱 한 명씩. 아 속시라고 이씨. 왜요? 아 이렇게 되면 돼. 꽃이 예쁘면 속시야. 진짜. 아 소나무 꽃 본 적 있어 없어? 아니 소나무 꽃 생각해봐. 본 적 있어 없어? 너 왜 웃어? 시방이 시방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우리 그 암술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밑씨가 있어. 여기가 씨앗이 되는 부분인데 이 주변에 이 씨를 감싸는 방이다 그래서 씨방이라고 불러. 이를 씨방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씨방. 이게 나중에 니들이 먹는 열매가 된다고. 꽃은 이대로 되어 있고 나중에 얘가 열매로 변하고 이 밑씨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씨앗으로 변해. 그러니까 씨방 안에 밑씨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속시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지? 그런데 겉시식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나무는 아니까 안 할 거야. 문제도 잘 안 나와 소나무는. 뭐가 잘 나오냐면 소철나무가 잘 나와. 그리고 은행나무. 겉시식물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은행나무의 짝꿍이 누구야?
그렇지, 단풍이 속시야. 그리고 참나무. 야, 참나무가 뭔지 아냐? 네. 뭐야? 마이크. 이런 이씨. 마인크래프트. 진짜. 근데 은행나무 앞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소철나무. 참나무가 도토리나무. 처음 알았다니 이 표정들은 어떡하지? 참나무가 도토리나무에 이렇게 진화했어. 그래서 얘는 고생대 때의 식물, 얘는 중생대 때의 식물, 그리고 얘는 신생대 때의 식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화한 거지. 그러면 동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 이게 바로 고생대 때의 생물. 요게 바로 반중 가사에 요 반중. 요게 바로 중생대 때의 생물. 그리고 포유류가 주를 이루는 게 바로 신생대 때 생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들이 왜 이 과정이 사실 니네들한테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나? 진화 과정을 알아야지. 진화가 제일 처음 시작되어 있는 양치식물이 고생대. 조금 더 진화하면 거시식물로 진화되니까 그게 바로 중생대. 또 진화한 게 속시식물이니까 그게 신생대. 이렇게 외우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됐지? 그리고 네 번째가 있잖아. 수륙분포를 알 수 있대. 이건 굳이 설명 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히말라야 산맥을 가봤더니만 바다 생물 화석이 있어.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안 가봤지만 겁나 높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높은 산도 예전에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륙분포도 화석을 통해서 지금은 육지지만 옛날에 바다였지?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대륙 이동이 증거가 있어. 그 외에 우리는 지금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그걸 우리는 일명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엊그제 배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배우셨다. 판구절. 판구절이 뭐였어? 지구 뭐 이렇게 그거 이케 진짜 이케 이런 그 외에 지구의 겉표면은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가 와서 그 판구조론이잖아. 근데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 이거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먼저 나와.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대륙을 우연히 해안선을 이렇게 잘라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았더니만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하고 아프리카 서해안 쪽이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대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더래.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대륙이 흩어져서 지금의 모양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대륙 이동의 골자야. 그러면 베게네가 원래 기자였거든. 기상학자였거든. 그리고 얘가 발표를 한 거야. 대륙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변했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믿어줬을까? 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야 내가 안 보이잖아 이게. 대륙이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개구라? 쟤 저렇게 말과 너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증거를 대라 그랬겠지. 내가 네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대. 그랬더니 베게너가 첫 번째 제시한 증거가 해안선의 일치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퍼즐을 맞췄더니 한 덩어리가 됐던 해안선의 일치와 두 번째가 뭐냐면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야. 이쪽이 만약에 자갈 모래 진흙인데 이쪽도 자갈 모래 진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 알아.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복잡한 지지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지구조 연속성을 통해서 대륙 이동이 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빙하에 긁히는 적이야. 지금 우리가 인도를 생각해봐. 차가워, 더워 거기. 그지? 근데 거기에 빙하에 긁히는 적이 있어 지형이. 그럼 걔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인도랑 오스트리아랑 남극이 원래 하나로 돼 있었게 남반구에 있었어. 그 남극 끝에. 거기에서 빙하가 이제 지나간 흔적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북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는 좀 위에 있고 이쪽이 오세아니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남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빙하에 긁히는 적을 맞춰보잖아? 그럼 일치해. 그럼 얘도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가 이동했던 증거가 되겠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동일종 화석이 발견이야. 모든 화석이 그런 화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대륙 이동의 증거 화석이 글로소프테리스와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있거든. 그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잘난 척한 거야 내가. 그냥 몰라도 돼 니네들은. 근데 대륙 이동의 증거 화석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글로소프테리스가 있었어. 근데 여기도 글로소프테리스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그리고 이 두 지역만 발견되는데 이 두 지역에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헤어진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동일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대륙은 이동했어 라고 말을 했어. 이렇게 증거를 대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 와, 니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이 손들면서 얘기한 거지. 근데 대륙은 어떠다 이동해? 어떤 힘으로 이동을 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그걸 설명을 못해.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고 끝난 거지. 와, 그랬다. 에이 이러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대륙 이동의 증거 화석. 이게 바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먼저 시대를 알 수 있었다잉. 환경을 알 수 있었다잉. 그리고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었지. 예. 그 다음에 대륙의 분포, 수륙 분포를 알 수 있었고 마지막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까지 갖게 되는 게 화석의 증거. 화석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거. 아니 나 화석밖에 안 했는데 칠판 하나가 다 끝남. 여기서 질문. 글씨가 뭐예요? 묻지 마. 아까 내가 말했잖아. 글씨를. 질문.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고사리. 이거 얘기 안 했네. 그래, 고사리. 고사리가 어떤 아이냐면 이 고사리 나무 그 고사리 맞아. 고사리 나무 좋아해? 아니야? 고사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다.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파리가. 근데 이 이파리가 위에서 보면 반딱반딱한데 여기 밑에 뒤집어 보면 약간 여드름처럼 애들이 나 있어. 뚜뚜뚜뚜뚜뚜뚜. 그럼 여드름을 짜면 니네 피지가 나오잖아? 그 아이를 짜면 포자라는 씨앗이 나와. 근데 일반적인 겉씨와 속씨와 씨앗과 포자가 다른 건 뭐냐면 약간 포자는 씨앗은 씨앗처럼 역할을 하는데 꽃의 남자, 꽃의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 암술과 수술이라고 그러잖아. 암술과 수술의 교배가 없이 만들어진 거야. 생존에 불리해. 암술과 수술이 결합을 해야지만 다양한 형질이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거든. 그래서 진화를 하면 할수록 암술꽃과 수술꽃이 교배하여 자손을 만드는 씨앗을 만드는 거 그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얘는 암술 수술이 없어. 그냥 약간 여드름 뾰루지 나듯이 나가지고 띡 짜면 씨앗이 나오는 거야. 이게 고사리가 대표적인 식물이야. 고사리가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이다. 좋은 질문이었어. 또 뭐 크게 얘기해. 그럼 버섯도 양치식물. 버섯은 균류야, 균류. 또 간다. 이제 지운다. 지지시대를 하고 있대. 지지시대는 46억 년 해당하는 지구 탄생부터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말하는데 그 46억 년을 나눌 때 똑같은 기간 동안 나눈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생물계 큰 변화인 화석을 통해 알았대. 이해갔지? 근데 그 화석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만들어졌는지 배웠어. 그 다음에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 배웠어. 처음에는 시간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고생대 대표 화석 알아야 돼. 중생대 대표 화석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환경을 알 수 있었대. 그런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공간에서만 자랐던 아이들에서 가능했던 거래. 여기까지. 예. 지웠다. 나 엄청 말 많이 했는데 별거 안 한 거 같은데? 그치? 별거 아니지? 어렵진 않지. 근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다 외워야겠다는 느낌이지.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지. 지지시대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화석의 발견. 다시 말해서 대규모의 생물계의 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각 변동이 뭐라고? 나 지금 카테고리에서 이거 끝낸 거야. 화석이. 화석 끝냈으니까 이제 이거 끝내면 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뭐야?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지진과 화산 폭발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알 때 봐봐.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졌대. A, B, C야. 임모야, 누가 제일 먼저 쌓였을까?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맞아. 밑에 있는 게 먼저지. 위에 있는 거 쌓고 밑에 있는 거 쌓을 수 없잖아. 그지? 그것까지는 이해가지. 얘가 쌓이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니? 안 발생했을 것 같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지? 평온하게 쌓인 느낌이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정합이라고 불러. 정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이건 것 같아. 밑에 있는 게 무조건 먼저야. 이해갔지? 밑에 있는 게 먼저 위로 가면 갈수록 새로 만들어진 거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늙은 애, 얘가 제일 신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합이 있었는데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미는 힘을 발견했대. 받았대. 좋아. 나 이것도 상처 받으면 어떡하지? 미는